네, 금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오늘은 6월 산업생산지표 잘 나오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기는 했는데 연고점에 바짝 다가섰던 시장이 삼성전자가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같이 또 함께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그래도 LG화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코스닥 시장 큰 방향성 없이 개별주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테포 쉬매 시장은 지금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오후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견조하게 꽃길을 걷고 있는 국내 증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될지 잠시 후에 일부 후반 코너로 언택트 배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1부의 문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창 하창봉 고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금요일장 일단 하락 종목수가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네. 지수는 잘 버텨내주고 있어요. 우리 LG화학 이야기부터 해보려고요. 오늘은 당 삼성전자와 또 그동안 강했던 자동차 쪽이 쉬어가고 그 바톤을 또 이어받은 것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LG화학입니다. 오늘 네. 외국인과 기관의 원픽이에요. LG화학 이제 다시 갑니까? 다시 가죠. 뭐 56만 7천 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이 이제 또 LG 화학 기준으로는 최근 영구점을 뚫었으니까 한 달 정도 쉰 것 같아요. 주가 2차 전지 관련주가 잠깐 달렸다가 근데 물론 이제 대형주 실적 발표에 이렇게 주가가 환호하나 그런 것도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네. 대형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는 크게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입니까 아니면 주초에 발표해서 삼성 SDI 실적 발표할 때 별로 안 움직였는데 그러니까요. 왜 LG화학에만 이렇게 환호하느냐? 1위기 때문이죠. 아, 그래도 역시 시장 점유율 1위는 다르니까. 네, 상반기 기준으로 2차 전지 세계 배터리 시장 1위를 탈환한 그 LG화학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LG화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업 부분을 보면 석유화학 부분이 아직도 60, 70%거든요. 근데 전체 토탈로 했을 때도 이미 영업이익 자체가 5천억이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 110% 증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좋다. 좋다. 그 여기 제가 매출 25%라고 적어둔 건 뭐냐 하면은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석유화학 가지고 LG화학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죠, 전지. 예, 이제 전지 사업 부문을 말하는데 이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지 부문 자체가 거의 뭐 앞으로 25% 이상 좀 증가를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000억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70%에서 비중되어 있던 석유화학 부문의 비중을 계속 낮추는 거고 지금 구광무 회장 그림대로 계속적으로 전지 부문을 키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시장은 전지 부문 같은 경우도 2분기도 지금 어닝 스프라이즈 나왔습니다만은 3분기도 매출이 한 25%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 근거로 된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유럽 쪽 수주하고 최근에 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테슬라 쪽에서 우리 LG화학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저기 어딥니까? 오창 공장입니까? 오창 공장에서도 지금 테슬라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서 맞아요. 7월 달 공시를 보면 25% 정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됐을 때는 지금 1위의 자리를 지키면서 뭐 테슬라 쪽으로 계속 납품도 늘려가고 그게 또 유럽차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 부문의 이제 점유율이 그러니까 LG화학 사업부 내에서도 석유화학은 사실 경기를 많이 탑니다. 예, 뭐 국제 유가라든지 네. 전방선 나는데 전지 부문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딱 매칭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지금 첨보까지도 대규모 네.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딱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반기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나 쉬는 동안 담으려고 그랬는데 못 담았어. 아,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나는 2차 전지를 또 언제 담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제 첨보가 실적 발표하면서 첨보가 이틀 만에 시세가 무려 한 30-40%가 났습니다. 와. 물론 이제 실적도 잘 나왔고 대표적인 첨보는 이제 우리가 보면 어제 IR 자료를 아마 PPT 분량으로 한 열 몇 장 되더라고요. 뭐 대부분 이런 큰 회사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IR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전해질 쪽인데 첨보가 원래 보면 첨보는 처음 우리가 2차 전지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전체 매출 기준을 보면 2차 전지보다는 다른 게 더 많아요. 근데 전해질 부분보다는. 근데 계속적으로 전해질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쪽을 넓히는 거거든요. 넓히는 쪽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정설한 내용을 보면 뭐 1,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네. 캐파를 3배 이상 늘린다고 하니까 주가가 좀 가볍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시가총액 1조짜리 치고는 수급이 되게 가벼운 종목이에요. 네. 자, 여기에 이제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던 에코프로 비행까지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지금 오늘 다시 이제 달린다.
네, 그냥 다시 달린다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 좀 오버슈팅이 난 뭐 일정 부분에 흔들림 이런 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럼 LG화학이 선두를 달렸으니까 이게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네. 물론 SDI도 지금 40만 원대 왔는데 그럼 LG화학 딱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 쪽입니다. 전 삼성 SDI 생각나는데. 아니죠. 삼성 SDI에서 딱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이 에코프로 BM으로 바로 네. 에코프로 BM, LNF, 대주전자재료. 이게 이제 삼성 SD. 네, LG 쪽에 이제 특화된 포스코 케미칼.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대부분이 한쪽에만 납품을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LG화학이 딱 치고 가면 바로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삼성 SDI가 딱 치고 가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LNF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마 시세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을 거고 네. 아마 오늘 2차전지 시세 움직인 거 잘 보면 아침에는 딱 LG화학 치고 가니까 LG와 포스코 쪽으로 먼저 붙다가 갑자기 삼성 SDI가 40만 원대를 딱 터치하니까 LNF, LNF 가 에코프로, 맞아요. BM, 대주전자로 바로 시세에 붙어버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나누실 필요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야 조금 오늘 덜 오른 거 없느냐 네.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는 장비 쪽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 있는 장비 쪽.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소재고요. 네. 그러니까 장비라 하면 우리가 보통 2차전지 장비 중에서 많이 뽑는 회사들이 PNT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업들 있죠. P&E 솔루션. 네, P&E 솔루션, 상신 EDP, PNT, 뭐 네. 명성 TNS 이런 뭐 이노메트리, CIS. CIS 대표적인 장비 회사들인데 이런 장비 회사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차전지는 다시 달린다. 기간 조정을 끝내고 LG화학이 쏘아 올린 신호탄과 더불어서 지금 뭐 그야말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급등해서 못 담는다 한다면 네. 그나마 덜 오른 장비 쪽에서도 함께 키 맞추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키 맞추기 관점이면 그냥 탑픽은 뭐예요? 그냥 탑픽은 LG화학이죠. 그럼 이거 좀 기다렸다 네, 사는 건 그런데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확인하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세를 확인하지 마시고요. 네. 차라리 테슬라 시세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 안 튀어주는데요. 네. 테슬라가 지금 주당 한 1,500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슬라 주가까지 만약에 튀어버리면 이때는 아예 못 잡습니다. 못 잡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테슬라 모터스의 절대 주가가 1,487불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늘 밤에 이제 지금 시간에서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이 움직입니다만은 테슬라까지도 만약에 제 생각으로 한 1,550불까지만 가버리면 그때는 진짜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늘 오른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부담이 되고 안 되고는 어떤 개인 투자가 분들의 어떤 배팅 능력에 따라 좀 다운될 것 같은데 저라면 오늘 올랐지만은 실제적으로 한 일정 부분은 먼저 발을 좀 담가 놓고 그리고 테슬라 움직임을 좀 같이 보면서 뭐 추가적인 매수를 논한다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달리는 2차 전지주를 제일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쪽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같이 다니면서 올랐다가 오늘 좀 쉴 때 2차 전지 쪽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의 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잘 나오면서 같이 또 오늘 반등을 주고 결제주에서도 네. 오늘 힘을 받고 있어요. 결제주는 사실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마감 관심 주셨잖아요. 조정받을 때 좀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또 반등을 주는데 이 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장기로 보시란 말씀 하다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 많이는 뭐 다른 종목들처럼 엑사이팅하지는 않아도 주가는 우상향한 것 같아요.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장의 특징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바로 2차 전지와 언택트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가 왜 강했냐를 여러 가지로 좀 분석해 볼 수 있고 그래 분석을 해야만이 지금 오늘 나와준 뭐 예를 들어 카카오, 네이버, NHN 사이버 결제 아니면 기타 뭐 효성 ITX, 가비아 등등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들고 갈지 아니면은 이쪽으로 다시 가는구나 오늘 반도체 빠지니까 사야 될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몇 가지를 좀 보죠. 일단 아마존에 좋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당 1달러 50센트 정도 수익을 전망했는데 무려 10배 많이 나왔어요. 10달러 정도가 나왔죠. 지금 아마존의 주가는 시간에서 지금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근데 그거보다 저는 더 크게 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택트가 오늘 상승한 결정적 이유. 뭔가요? 첫 번째가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3% QOQ 대비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그렇게 부었는데 역시나 심각하구나. 네. 물론 이제 3분기는 돌아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시장은 오히려 언택트 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됐고요.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별로 기분은 안 좋았는데 받아들여야 될 소식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CEO는 뭐라고 그러냐면 백신 접종을 매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백신을 만드는 글로벌 제약사의 오너들이 실제 우리가 백신을 만들긴 많은데 완전 한 번 투여되고 완벽하게 제거되는 게 아니라 백신을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뭐 감기 맞는 것처럼 매년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이글이 아스트라제네카의 CEO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 파우치 소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생각보다 면역력이 짧을 수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코로나 백신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전 세계 우리 사람들이 투여를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 저는 사실 이 코멘트에 오히려 언택트가 힘을 받았다. 네, 그럼 뭘 해석하겠습니까? 코로나는 우리가 평생 품고 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즈가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그런 비슷한 비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완벽한 100%의 백신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오히려 그러면 역시나 언택트네?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가고 쉴 때 이쪽에서 올라오는 풍당풍당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더 개별이 아니죠. 언택트는 네. 다시 좀 쉬었다가 그러면 또 가는 힘을 언제 더 그럼 트리거를 받으면서 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게 조합이 맞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희한하게 타이밍이 딱딱 맞았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었거든. 6만 원 이상 종가를 마감하느냐, 아니면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이 아니냐, 네. 아니면 또 반대로 삼성전자와 함께 어제까지 상당히 강했던 게 바로 자동차인데 네. 자동차가 한 번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주느냐, 아니면은 횡단보도에 잠깐 서느냐. 근데 타이밍적으로 하필이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또 멈췄거든. 근데 멈췄죠. 삼성전자가 6만 원에 네. 또 연고점 딱 부분이었잖아요, 시장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에 막힐 때 정말 기가 막히게 2차전지 언택트 쪽에서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면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일까요? 어떤 박자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은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거꾸로 한번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삼성이 현대차는 끝난 거야? 그렇게 물어보실 거 아닌 거예요. 끝난 거야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만약에 네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2차 전지와 언택트에 계속적인 베팅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건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0.8% 쉽니다만은 이게 5일선에 이탈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다음 주 한 이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저는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달리고 있는 2차 전지 언택트 관련주들도 매수의 의견이 지난주보다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이거 팔고 또 샥 저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같이 퐁당퐁당으로 같이 이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하면 네. 오늘 같은 날은 2차 전지나 언택트가 반등을 줬으니까 이쪽을 볼 게 아니라 그러면은 IT나 자동차 쪽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이 치고 가는 섹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치고 가는 걸 사게 되면 비싸게 살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히 말하는 언택트나 아니면은 또 특히나 언택트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처음 움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안 움직이다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실적 시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2, 3주 동안에는 뭐 시세 탄력성이 오늘보다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좀 관심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 포함해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은 약간의 심은 나올지 여기서 이번 주 초에 달려줬던 그 강한 탄력성은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강한 탄력성이 안 나온다는 거는 자동차나 삼성전자 보유자분들은 매수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더 중요한 타이밍이 온 거고 네.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쪽이나 아니면은 언택트 보시고 한 가지 오늘 같은 날 쉴 때 볼 섹터는 있습니다. 뭔가요? 그건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소부장을 계속 쉴 때 매수해 네, 오늘 나가는 보면 관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다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제까지 그렇게 떠돌다가 장비도 쉬고. 네, 네. 근데 이쪽은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 퐁당퐁당 장세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 IT와 자동차 쪽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쉰다고 해서 이쪽에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고 언택트 쪽에서 힘을 가져갈 때 지금도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네, 담아가는 섹터 안에서는 소부장 쪽. 네.
네, 소부장 쪽이라고 하면 어디를 좀 더 보세요? 뭐 비메모리를 주로 보는 거고 소재도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소재는 제가 또 날짜가 헷갈렸네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8월 6, 7로 아는데 8월 6일. 예, 솔브레인의 네, 홀딩스의, 인적 분할 완료 거래 재개되는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중반부터는 또 물론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라 이런 종목의 시세 흐름이 좋은데 네. 소부장 중에서 첫 번째 소재 쪽은 솔브레인 홀딩스의 인적 분할 완료 이후 거래 재개 전후 타이밍을 함께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6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솔브레인 홀딩스의 인적 분할 관련한 재상장에 대한 이슈를 또 다음 주에 주요 키포인트로 소부장 관련해서 역시 관심을 가져보자, 또 쉴 때 관심을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언택트 관련해서는 역시 뭐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 결제와 기타 종목들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다 보니 오늘 LG화학이 뽑는 것도 실적이 잘 나와서고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나왔어요. 오늘 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은 좀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좀 실적을 봤는데 360억 거의 뭐 1분기 때 600억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뭐 쉽게 말씀드리죠. 작년 재작년에 분기 1000억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0억이 뭐야? 이제 500억, 600억 한다니까. 게다가 1분기 때 6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300억 정도면은 상당히 못 나온 거죠. 물론 컨센서스는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현대차나 기아차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데 올라갔고. 네. 근데 이건 왜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은 업종 자체가 소비주기 때문입니다. 소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부진한 데 대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를 막연히 던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가 발음이 조금 소원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프리카 TV 파워로직스도 실적이 나왔는데 아프리카 TV는 실적 괜찮았던 거 아닌가요? 주가는 좀 주춤하네요. 네, 아프리카 TV는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이제 아까 실적 발표 전후에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근데 그는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TV는 원래 잘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차익 실현이 나왔고. 차익 실현 나온 거고 주가 흐름 자체도 보면 거의 뭐 최근 동안 상승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장기적 트렌드로 보면 아프리카 TV는 우상향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가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가 제공됐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네. 파워로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도 회사가 조금 작아서 이게 작다는 건 시가총액을 말씀드리고 절대 금액비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질 않아요. 흑자 전환한 거는 긍정적인데 회사가 작다 보면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이스는 두 가지를 같이 보죠.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메라 모듈, 또 하나가 2차 전지 보호회로 폭발. 그럼 약간은 스마트폰 쪽이 좀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거의 뭐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움직였다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시장 반응은 요원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또 삼성의 네. 신작 스마트폰이 언팩 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들은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안 좋죠. 그러면 안 좋아서 빠질 때 하반기에 대한 기대로 매수해보는 전략은 유효한가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 이미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많이 올랐죠. 올라버렸어요. MC 넥스도 마찬가지고 뭐 라운피플, 나무가 하이빈 시스템 미리 좀 많이 좀 운영된 게 좀 있습니다. 네. 뭐 PI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가 될 이미 것 반영을 같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제가 줄줄줄 외울 수도 있습니다만 더 외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은 제 생각으로는 추격하기는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구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언팩 행사가 들어온다고 해서 본격 판매는 8월 말 9월 초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뭐 저도 이제 이미 노출됐던 여러 가지 사양들을 좀 봤습니다. 차트폴립 2 같은 경우도 보긴 봤는데 물론 그게 이제 당장 보통 먼저 움직이는 게 좀 있거든요. 앞으로 또 얼마나 팔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애플이 좀 지연된 부분은 이득이고 근데 어제 아침에 나온 기사 하나를 보면 다시 삼성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중국 화웨이한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지금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일부 차익 매물이라 그냥 너무 막연하게 다음 주에 언팩 행사 있으니까 스마트폰 관련주 보자고 하기에는 주가가 이번 주에 미리 네. 움직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하나는 살펴봤는데 아모레퍼시픽도 부진했고 실적이 주가에 미친 영향도 일단 뭐 안 좋을 거 알았고 그래서 크게 반응이 뭐 없고 오늘 또 호텔신라도 실적을 네. 발표하는데 적자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보면 최근에 잘 나와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좀 실적 기대주
있을까요? 예,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하나 좀 선별을 해오라고 맞아요. 해서 네. 예, 오늘 발표된 것만 뽑아봤습니다. 종건당입니다. 오늘 발표, 네. 예, 종건당. 종근당 잘 나왔어요. 네, 종건당은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매출이 한 작년 대비해서 17%,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종건당의 영업이익은 한 363억인데 수치로만 놓고 보면 대략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건당이 우리가 이제 원래 이 회사가 만드는 메인 약들이 있어요. 그 약 완제품하고 원료약품이 있는데 뭐 고혈압 치료제도 있고 고지혈증 치료제도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도 있습니다. 뭐 약 이름이라 제가 약 이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판매 자체가 상당히 급증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보니까 600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종건당이 생각보다 우리가 락토핏 빼고 락토핏은 종건당 홀딩스, 종건당 바이오스 만드는 네. 거고 종건당 그룹이 올해 보면은 주가가 우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적주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상반기에 벌써 600억이면 작년에 연간 750억 하던 회사니까 종건당은 실적 위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건당이 그러면은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만 파느냐?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한참 지난주 화두가 됐던 신풍제약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을 하고 있죠. 네. 예, 그게 아마 약물명이 나파벨탄인데 6월 17일 날 이상 임상을 완료를 했죠. 그래서 종건당은 실적 플러스 코로나 치료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한가를 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지만은 실적도 좋고 네. 재료도 있는 좀 종근당. 스테이블한 제약주 중에 하나는 종건당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압축해서 다음 주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까 해요. 네. 종목 픽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이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네, 원래 이 종목 좋아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하루에 매일 곁에 두는 친구라 예, 카카오입니다. 네, 저도 곁에 둡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카카오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뭐 상한가 칠 것도 아니고 다음 주 언택트 간다는 얘기네요. 근데 주식이 꼭 상한가만 치는 거 물론 상한가 치면 좋지만은 네. 저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카카오나 큰 주식들은 좀 큰 자금을 넣어서 절대 수익률보다는 절대 수익금을 좀 키울 수가 있는 기업이니까 실적 발표 예정일은 8월 6일입니다. 다음 주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예정돼 있고요. 실적 추정치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900억대 중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00억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상대 비교해드리면 지난 1분기 때 이미 카카오는 어닝 스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800억대였죠. 그래서 882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카카오가 한 7개 정도 사업 부문에서 이제 실적을 쪼어내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선물학입니다. 톡비즈. 여러분들 무슨 별 커피 같은 거 선물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많은 사업부 중에서 광고 쪽은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데 톡비즈 부분의 매출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커머스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9천억대 매출에 뭐 한 900억대 중반의 영업이익이면 카카오는 이 7월 초에 주가가 37만 원 조금 못 갔었는데 제 생각할 때는 실적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수준에서 뭐 절대 지금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봤어요. 얼마요? 왜? 2분기는 900억이지만 3분기는 1000억 넘는 건 시간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지른 건 아니고요. 카카오가 최근에 좀 장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15만 원대 박스에서 레벨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 4, 5월 달에. 그래서 3배수를 줘봤더니 45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와, 지금 45만 원이 목표가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의 지금 분기 수준으로 만약에 영업이익 자체가 10에서 15% 정도만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45만 원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뭐 내일 모레는 아니겠지만은 좀 시간을 두신다면 충분히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45만 원의 길을 기대를 해본다 종목 픽으로 또 이야기해 주신 만큼 다음 주 실적 발표와 함께 또 신고가 경신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하창모 주식창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